자, 요거 아시아나 IDT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의 그 흐름이 보이는데 요게 780분짜리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분짜리죠? 780분이 일봉하고 같아요. 일봉하고 같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넘기면 여기 보시면 요 위쪽 요게 일봉이거든요. 봉이 똑같죠. 네. 봉이 똑같죠.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일봉하고 분봉하고 따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건데 그냥 보는 겁니다. 네. 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1년간의 데이터 값중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의미 있는 가격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차분히. 그럼 일단은 매물대를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서 네, 매물대를 매물대기 있죠. 그래서 매물대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면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게 많아요. 저항받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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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달았지, 꼬리 달았지, 꼬리 달았지,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했지?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왔다 했죠? 올라와서 부딪혔죠? 부딪혔죠? 그러니까 여기가 거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쯤에서 저항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걸 매물 저항이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하던 대로 한번 보자는 거죠. 뭐 특별하게 볼 것도 없고, 특별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보자는 거죠, 늘. 그러면 2550원이 현재 가격이. 그러면 한 23000원, 뭐 이 정도, 24000원 정도 오면, 한 23000원, 4000원이니까, 여기서부터 4000원 정도 올라온다면, 요 상승 여력이 한 20%가 남아있어요. 위쪽으로, 그쵸? 예를 들면. 자, 그러면 반대로요. 반대로, 이쯤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어요. 그죠? 이쯤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또 저항을 받았어요. 그죠? 누가 눌렀어요. 여기쯤에 저항을 받고요. 그죠? 뭐, 여기서부터 또 저항을 받고, 또 여기서 저항을 받고요. 그죠? 하루 30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여기다 긴 꼬리 달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때렸고, 누군가는 때렸고, 누군가는 때렸고, 누군가는 때렸다. 누군가는 때리고, 누군가는 때리고, 누군가는 때리고, 누군가는 때렸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누른 사람, 누른 사람, 누른 사람, 뭐 누른 사람, 누른 사람, 그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 네. 초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가정을. 자, 그럼 이런 파동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제가 왜 해보냐면, 이 고점보다는 이게 내려오는 추세를 그리면서 싸게라도 누가 계속 팔았던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그죠? 근데 요 과정을 이제 역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누구는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 내가 받아줄게. 아, 나는 팔래. 아니야. 열심히 팔어. 내가 받아줄게. 그랬더니 얘들이 또 이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그래, 내가 팔아볼게. 그러는데 균형 감각이 위쪽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저항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만 가정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저점보다는 이 저점이 더 높아지면서, 즉 저점이 높였다라고 하는 건 더 싸지기 전에 누군가가 샀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여기까지의 규칙을 보면 더 비싸지기 전에 누군가는 팔았어요. 그죠? 보시면 더 비싸지기 전에 그 전고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팔아나갔다. 그죠? 이렇게 팔아나갔는데
팔아 나갔는데, 요 지점보다는 여기가 더 높은 곳에서 두고는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그 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팔았어, 팔았어, 팔았어. 그러면 규칙적으로 보면 더 낮은 가격으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팔아 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저점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누가 사면서 주가를 여기다 갖다 놨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 감각의 흐름을 이런 식의 흐름을 뭔가가 약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이 약간의 상승 쪽의 변곡 구간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이런 추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에도 한번 봐볼게요. 그 전에도 보면, 전에 보면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높아졌는데 여기보다 못 높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흐름을 깨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흐름을 깨는 자리를 보자는 거죠. 텅 깨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높아지려고 했는데 더 이상 여기서 다시 또 고점이 낮아지면서 또 퉁 깨버려요. 또 깨져 이거를. 그러면 또 깨지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높여보려고 하는 그림을 가만히 보면 요거와는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는 높여보려고 하는 이 흐름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쪽으로 가져보려고 하는 모습이 좀 출현한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빼꼼이라든지 변화를 주려고 한다든지 뭐 상승 변곡의 초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아시아나 IDT. 그럼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 구역을 가만히 보면 누가 산 자리. 그런데 이 자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쭉 선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그죠? 이 자리를 생각해보면 지지를 했다가 깨졌다가 반등했는데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여기를 살짝 지지를 했었어요. 여기까지 갔었죠? 다시 지지를 해요. 근데 못 이기니까 저항을 받고 떨어져요. 안착을 못하고 또 부딪히다가 여기 보시면 하다가 꼬리 달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7,500원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수용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 균형의 무게감을 누군가는 이걸 누가 실어서 이쪽으로 올려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생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가 누군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매집했다라고 추정해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돌파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이 누군가 무게를 실어서 왔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죠? 이 지점이. 예, 이 점이. 그러면 일단은 이 매물까지는 가져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 이거고요.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는 이 교차했던 이런 의미 있는 자리는 17,500 기준으로 깨지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추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추정적인 생각.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당분간은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더 보면 대추세는 이런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부분. 우리가 이런 자리를 추세 그러니까 우하양 추세 저항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매물 저항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물 저항대. 그리고 두 가지가 겹치죠. 그래서 여기는 올라온다 해도 한 번에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건 넘어간다 해도 부딪혔다가 갈 확률이 높다는 거 가더라도 이렇게 점프해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자리가 가야 될 자리다, 목표가다 뭐 이렇게 설정이 되고 기본적으로 17,5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되게 중요하고 이 자리를 만약에 붕괴돼 버리면 이 무게를 실어서 위쪽으로 올려놓은 자리가 매물이 되면서 중심이 깨지면서 밀릴 수 있다는 가정적인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시아나 IDT는 17,500원 기준으로 그 다음에 24,500원까지 기준으로 현재 이렇게 우상향으로 당분간은 파동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수급 파동의 돈의 흐름의 그런 어떤 아시아나 IDT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배제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모든 이야기는 주식에서 얘기할 때는 내재적 가치도 중요하고 파동의 가치도 중요한데 어느 게 중요하다 나쁘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주식 매매를 할 때는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팔기 때문에 기준은 잡아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7,500원, 25,000원이라고 하는 중요 가격대가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늘 그렇듯이요. 늘 그렇듯이 여기서 아시아나 IDT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보자는 거죠. 자, 보게 되면 가볼까요? 소형주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서비스업. 그 다음에 시가총액 2,125억 정도 됩니다. 오늘 7% 올랐으니까 17이 14, 한 2,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대충 계산 해보면. 자, IT, 서비스 기업,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솔루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재무 상태를 봅시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 2020년 분기 실적, 재작년에 4분기죠, 그죠? 이때는 488억, 411억, 396억, 434억. 영업이익이 조금 그래도 손실을 보지는 않고 잘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동안 1년 정도의 흐름이 이 매출액 구조는 상당히 고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손해보지는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1년 정도의 데이터 값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거의 지금 2021년 여기가 2월 달이고요. 그죠? 여기가 2022년 2월 달이니까요. 그죠? 그럼 1년 정도 1년. 그럼 요 매출액 구조랑 요 내용을 보게 되면 개발자분님 어서 오세요. 그죠? 요 안에 갇혀 있을 만한 것 같아요. 그죠? 크게 모멘텀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죠? 현재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뭔가가 이제 요 갇힌 상태에서 아래쪽에 무게를 실었던 움직였던 부분이 슬슬 머리를 들어 올라오고 거래가 좀씩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은 위쪽으로 누가 올라가 보려고 힘을 주는 게 아닌가. 힘의 균형을 위쪽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거래가 많이 됐던 그 1년 상년에 거의 24,000원대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연간 실적 볼게요.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실적 내용이 2,400억, 2,461억, 159억. 그래도 영업이익은 뭐 마이너스는 가진 않았다. 그죠? 가진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시 보면 요 라인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 매출액 구조가 그렇게 뭐 엄청 엉망진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얘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이 박스 전체를 또 통과할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 그죠? 그러면 내용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내용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아이디트는 상승의 급등까지 특히 아시아나 아이디트는 17%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월 26일 날 나옵니다. 그죠? 1월 26일은 요쯤 되죠? 그러다 윗골이 달았던 내용 같고요. 쭉 보면 연속 인증 획득, 제주 항공기 무게중심 관리 솔루션 공급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쭉 납니다. 그죠? 특히 아시아나 5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요건 이제 1월 6일 날쯤이었고요. 그러니까 요쯤 되죠. 이렇게 내려올 때죠. 같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상, 노탐, 시스템부터 뭐 나옵니다. 이렇게 쭉. 근데 뭔가가 모회사 합병 앞두고 경력 채용 나선 뭐 이런 건 그렇고요. 자, 이런 거.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아시아나 급등 이렇게 보게 되면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요런 얘기 나옵니다. 하락은 벗어나나 근데 요게 이제 1월달 12월 말 이때입니다. 그죠? 금호건설과 체결한 계약 금액 정정. 아시아나 급등 하락석 걸려 특이한 급등 여기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 잔잔한 얘기가 나오고 어떤 그 실질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높이고 실적을 높이고 그게 이어갈 만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강한 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모멘텀이 약간 어떤 흐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수급 논리로 보게 되면 위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위쪽으로. 자, 그래서 요 모습 때문에 요걸 보지 말고요. 한 단계 더 떨어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요게 월봉이고요. 요게 아래는 주봉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일봉인데 조금 전에 1년간의 흐름에 일봉은 봤죠. 그죠? 일봉 봤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보게 되니까 여기 1년 전의 흐름을 월봉에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그 흐름이
이렇게 빼꼼 머리를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아까 17,5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매물 있는 요 라인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여기가 매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파동을 칠 가능성은 높아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흐름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흐름을 바꾸는, 아까 일봉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그림 속에서 이제는 뭔가가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틀어놨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상승 경곡의 시발점이 되고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거죠.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이 매물, 거래가 많이 되고 가는 건 차후의 문제다. 그죠? 그래서 단기적 파동이 아시아나항공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건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죠. 그죠? 네. 자, 월봉에서 주봉까지, 일봉까지 맞고 월봉을 보더라도 뭐 같은 내용이겠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17,500원 기준으로 25,000원, 4,000원까지니까 상승 여력이 한 20% 내지 한 30%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단기 파동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굉장히 구조적으로 뭐 마이너스가 가고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게 되면 크게 벗어나지도 않지만 과거에 보게 되면 월봉이 넘어가는 자리부터 조금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위쪽으로. 이번에도 이 흐름을 바꾸는 초기 모습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죠? 과거에도 보면 이 월봉의 흐름이 이렇게 지켜지는 자리는 어느 정도 올라갔던 사례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아나 IDT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7,500원 저항값은 24,000원, 25,000원. 그죠? 진입은 17,5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25,550원이잖아요. 한 2만원 아래쯤에서 잡아보는 것. 한 19,000원 언저리만 잡아도 뭐라 그럴까요? 한 10% 내외 정도를 리스크를 감내하고 한번 시도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나 IDT를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거나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황 대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걸 참고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